나쁜 놈 위에서는 새로운 놈이 온다. 탐정 홍길동 5월 대개봉. 네, 안녕하세요. 탐정 홍길동 사라진 마을에서 홍길동 역을 맡은 이재훈입니다. 이렇게 영화를 보시고 이렇게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을 해봤지만 이렇게 생중계로 네. 또 이렇게 또 극장에 계신 여러분들을 뵙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너무너무 신기하고요. 네, 여기 카메라가 있고 또 그쪽에 여기랑 있고. 여기 계신 거죠? 네. 네. 여러 카메라. 안녕하세요. 저 나와요? 잘 나와요? 네, 아무튼 이렇게 무슨 날씨에도 네. 영화 보러 와주신 여러분 진짜 감사드리고요. 오늘 재밌는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영화 자체가 본격적인 캐릭터물, 아주 개성 강한 캐릭터를 영화 전면에 내세우는 그런 영화를 만들고자 하는 포부에서 시작한 영화인데 가장 많이 쓰이는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또 실제로 만날 수는 없는 그런 아주 묘한 뉘앙스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좀 매력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것을 가져와서 아마 창조하지 않았나. 비호감 투성이일 수 있는 많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정말로 이렇게 귀엽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재훈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렇게 멀쩡한 얼굴로 앉아 계신 조성희 감독님의 머릿속에 정말 희한한 세상이 들어있잖아요. 와, 정말 이렇게 독특하고 새로운 이런 캐릭터를 연기하는 데 있어서 그게 가능할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연기하는 배우의 입장에서는 걱정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이런 시커먼 우물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아이들을 만나면서 마음이 열리고 또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복수였지만 결국에는 마을 사람들을 또 구하게 되는 이런 이야기가 와 분명히 극장에 오시는 관객분들에게 이게 신선한 또 영화로서 선보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캐릭터가 마음에 든 것도 있겠지만 조성희 감독님이 만드시는 영화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게 거의 8화 이상인 것 같아요. 홍길동보다 조성희. 그렇죠. 진심으로. 네. 같이 캐릭터 스틸 함께 보시면서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길동 캐릭터 스틸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저 장면 정말 사실은 정말 그 이재훈 씨 얼굴에는 늘 항상 하는 얘기지만 선과 악이 공존한다라는 이야기 섹시하죠. 그럼요. 섹시하죠. 보통 히어로들 하면 굉장히 정의감에 불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떠오르는데 홍길동 같은 경우는 탐정 홍길동 같은 경우는 기존의 히어로들과는 조금 다른 느낌을 줬던 것 같아요. 동료와 말순이를 처음 만나는 장면. 거기서 명함을 꺼내면서 네. 이렇게 막 돌리면서 하는 대사. 이은결 씨인 줄 알았어요. 네. 그거를 감독님께서 네. 그거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능수능란하게 네. 명함을 가지고 돌리는 그런 네. 모습을 대사를 하면서 그래서 촬영 들어가기 한 달 전 네. 제가 명함을 네. 수도 없이 돌렸어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이런 거 가르쳐 주는 그쵸. 것도 없고 네. 어떻게 멋지게 돌려야 되는데 감독님께서 재훈 씨 그거 잘 못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는데 너무 이렇게 섬세하게 감독님 과거에 혹시 무슨 일을? 네. 그 하려고 네. 저 연습 많이 했어요. 나름 좀 안 꿀리려고 네. 나 이렇게까지 노력한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싶었는지 네. 어쨌든 이제 제가 좀 이렇게 해서 그걸 촬영을 해서 네. 보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전에 저희가 좀 레퍼런스를 드리고 좀 그랬어야 되는데 저희가 또 정신이 없다 보니까 그런 준비를 못해 조금 약간 미비했던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한 달 만에 그게? 네, 그래서 진짜 그게 약간 스트레스처럼 네. 저한테 다가온 거죠. 네. 대사도 엄청나게 하면서 손으로는 굉장히 여유롭게 그 명함을 하면서 막 아이들을 막 이렇게 홀리죠. 홀리잖아요. 그게 저한테 거의 이제 두세 번째 촬영이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도 진짜 연습한 만큼 잘 이렇게 촬영이 된 것 같아서 참 다행이었고 또 뭐가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 시퀀스에서 이제 악당 3명을 제압하는 네. 그 장면에 총을
하나하나 분해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게 대사를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대사 양도 많은데 행동을 하면서 해야 되니까 와 그게 되게 저는 부담인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떻게 또 이번 영화에는 공교롭게 대사도 많은데 속마음도 많이 하고 그쵸. 그러면서 있었던 그런 그 이제 연기를 해야 되는 그런 그 순간들이 할 때는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딱 나오니까 굉장히 홍길동이 있어 보이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홍길동의 캐릭터를 이렇게 쌓이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탐정 홍길동은 어떤 강인한 남성의 어떤 완성된 그런 이미지라기보다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미성숙하고 철부지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남성적이지 않은 그런 면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런 다양한 모습들이 저희는 필요했는데 그런 것들을 재훈 씨가 좀 많이 재훈 씨에게서 저희들이 많이 좀 발견할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데 더 좋았던 거는 관객들이 미워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저희는 감독인 제가 오히려 조금 조심스러웠던 부분은 재훈 씨는 오히려 더 과감하게 해야 된다. 조금 더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되지 않느냐. 오히려 이제 배우가 그런 얘기를 해줘서 제가 많이 용기도 얻고 많이 도움도 되고 많이 힌트도 얻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명함도 잘 돌리고 그렇죠. 네. 예, 승기 씨의 그 얼굴 안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옆집 아저씨도 있고 정말 깡패도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승균 씨 이런 모습을 발견하고 캐스팅 했다기보다는 조금 어떻게 하나 좀 구경하고 싶었어요. 이거를 승균 씨가 해줬을 때 과연 무엇이 나올까 많이 기대하고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의외로 몸매가 너무 좋으세요. 여러분들 모두 보셨죠? 네. 힙이 와 대단해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그런 몸매를 보여줄 기회가 성희 씨는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조금이나마 보여줄 수 있었지 않았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래서 좀 저는 성규 씨한테 하여튼 너무 고마워요. 김성균 선배님은 제가 범죄와의 전쟁으로 이렇게 처음 스크린에서 만난 거, 본 거죠. 그쵸. 웃음 단발머리로 나오셨죠.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이 존재할 수 있지? 네.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그 이후에 이제 이웃사람, 특히 저는 이제 파일을 보면서 미치겠더라고요. 이런 정말 이런 미치광이가 와 어떻게 이렇게 연기를 할 수 있지? 그런데 응답하라 1994를 보면서 와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울 수가 꼭 함께 만나보기를 원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번 작품을 통해서 만났을 때 제가 여태껏 이렇게 촬영하면서 배워왔었던 이렇게 선배님들 중에서 가장 편하고 제가 진짜 어리광 혹은 이렇게 뭐 있지도 않은 애교를 형한테 막 하면서 막 되게 친해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는 얘기도 많이 하고 주로 했던 애교는 어떤? 형. 죄송합니다. 네, 그럴 정도로 제가 진짜 형한테 많이 이렇게 오히려 막 형이 쉬셔야 되는데 말도 많이 걸고, 네, 진짜 막 너무 편하게 잘 지내서 참 촬영장에 형만 있으면은 되게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카메라 앞에서는 그런. 카메라 앞에서는 서로 막 돌변해서 이렇게 하다가 컷하면은 이러고 막 이런 것들이 진짜 네. 참 힘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네, 대적하는 배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작품을 통해서 이제 황 회장 역할을 소화할 때 그 판로팔탄적인 그 모습이 진짜 전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인형 같다. 인형이 연기를 하네. 그런 인상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네요. 네, 이제 온도가 느껴지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 사람 같은. 네. 그래서 저도 뭔가 진짜 연예인 보는 듯한 심정으로 아라씨를 봤었고, 근데 애석하게도 이렇게 같이 만나서 연기하는 장면이 이제 실리지 않아서, 네 어떻게 보면은 뭐 다음 작품 통해서 또 이렇게 활빈당이 활약하는 모습이 또 이렇게 또
콤비 플레이로 좀 나오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홍길동을 두목으로 두고 있는 네. 활빈당이라는 어떤 자경단, 좀 어떤 그런 조직은 사실은 저는 굉장히 젊은 이미지, 그리고 어떤 새로운 세대를 대변하는 이미지, 또 여기 돈을 대고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지원하는 사장님은 어떤 모습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아름답고 젊은 여자가 정말 딱이라고 생각했고 그 여기에 맞는 사람은 고아라의 어떤 그런 이미지, 고아라의 어떤 아름다움, 어떤 그런 것들이 너무나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라씨 고아라 배우도 저희 영화에 대한 굉장히 호기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어떤 저희 황 회장 역이 어떤 역인지를 이해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같이 합류하게 돼서 너무나 즐거운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런 소동극들이 또 길동이로 하여금 마음을 여는 순간이 되는 건데, 처음에 촬영했을 때는 그래도 굉장히 좀 무섭게 몰아붙이기도 하고 협박도 하고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릴 거야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할 때 그 연기하는 그 마음이 되게 이상하게 불편하더라고요. 네, 진짜 그런 뭔가 저도 막 이렇게 못된 마음으로 막 이렇게 몰아붙이고 해야 되는데, 할 때마다 애들이 막 초롱초롱한 그런 눈빛으로 저를 이렇게 보는데, 그게 막 이렇게 컨트롤이 안 돼서 네. 그게 좀 힘들었고, 그렇게 한 다음에 컷 소리가 나면 이제 얘들아 이거 연기인 거 알지? 미안해. 이거 신경 쓰지 마. 이렇게 막 하면서 아이들을 오히려 이렇게 당황스럽거나 이렇게 제가 좀 불편하게 할까봐 이렇게 좀 이렇게 다독이면서 했던 기억이 나요. 진짜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대면 하던 시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왠지.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제 부모님하고 더 가까워지는 거죠. 네, 어머니, 네, 오셨어요. 네, 오늘 뭐 말순이가 뭐 먹었어요? 이러고 또 먹을 것도 같이 이렇게 나눠주는데, 또 부모님들께서 추운 겨울에 난로에 이제 고구마랑 감자를 이렇게 구우셔서 또 저한테도 이렇게 나눠주시고, 그러면서 조금씩 가까워졌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거의 이제 그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첫눈에 반했다고. 동의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첫눈에 반해서 동의 역에 노정희 양이 워낙에 좀 경험이 좀 있고 연기가 능숙한 어떤 아주 배우긴 했는데, 사실은 말순 역의 김하나 양은 그렇지 못했었거든요. 굉장히 좀 경험도 전무했고 굉장히 좀 서투른 부분도 있었는데, 저희는 그래서 조금 힘든 부분도 있었는데 오히려 그런 본인의 개성이 연기에 더 묻어나게 되었던 것 같고, 본인만의 벌써부터 본인만의 어떤 그 연기 호흡의 리듬을 가지고 있는 배우가 같아서 참 결과적으로는 다행이었어요. 그런데 좀 과정에 있어서는 참 다시 하라면 할 수 있을까라고 했던 걸 약간은 좀 고생스러운 면이. 이제 홍길동과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저씨 누구예요? 네. 아저씨 이거 진짜 이름 맞아요? 이렇게 대사를 하는 게 뭐 분명히 그런 이제 대본이 있지만 저도 어떻게 연기를 할지에 대해서 모르겠는 거예요. 김하나 양이 그렇게 대사를 해주고 그런 눈빛으로 봐줬기 때문에 저도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전혀 계산이 없었는데, 덕분에 그렇게 이렇게 정말 조화로운 또 이렇게 씬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진짜 고마워요. 자신이 손잡을 때 느낌은 어떠세요?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잡았는데 화들짝 놀라서 빼야 되는데 저는 더 잡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슬그머니 잡힌 채 있더라고요. 그렇죠. 슬그머니 잡힌 채 있다가 나중에 정신 차리고 쏘사라치게 놀랐는데 연기는 그렇긴 했지만 마음은 되게 좋았어요. 네. 아빠 미소가 여기서 갑자기 삼촌 미소 정도는 하고 싶은데 일이 있으셨나요? 저희 삼정홍길동 사라진 마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사실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만화적인 부분도 있는데, 저기가 과연 어딜까? 저 시대가 과연 어느 시대일까? 80년대라고는 하는데 과연 80년대가 맞는지, 강원도 어디라고는 하는데 강원도 어디에 저런 데가 있나? 약간 그런 어떤 상상의 여백을 여지를 좀 남기는 그런 방향으로 좀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서도
마치 길동이라는 캐릭터가 자기 규칙이 통하지 않는 어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그런 공간을 탐험하듯이 어떤 묘한 그런 공기를 좀 영화 내내 좀 흐르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와 그런 연기에 대한 색깔, 감독님이 가진 연출관이 잘 맞아 떨어질 수 있을까? 그것도 이렇게 걱정되기도 했지만 오히려 호기심이 굉장히 많이 발동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세계에서 내가 트렌치코트 중절모를 쓴 권총을 든 남자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진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상상력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제약을 오히려 더 이렇게 열어둔 채 마음껏 좀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 있어서는 즐거운 작업이었었던 것 같아요.